코딩으로 푸는 수학 기초 파이썬 문자열 자료와 처리 동영상입니다. 본 동영상에 포함된 내용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파이썬에서 정의하는 문자열 자료의 표현과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문자열 활용 텍스트 기반 수학 문제 실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문자열 자료의 표현과 활용을 먼저 살펴보면요. 파이썬의 문자열은 기본 자료형이면서 컬렉션 자료형입니다. 파이썬에서는요. 캐릭터와 스트링, 즉 문자열과 문자열에 포함된 각각의 문자 이 두 개의 형식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표현합니다. 따라서 기본 자료형이면서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표현하고요. 컬렉션 자료형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스트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캐릭터들을 하나씩 접근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하나의 스트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캐릭터들을 하나씩 접근할 때 접근하는 방법은 바로 인덱스 값으로 문자열에 포함된 문자들을 하나씩 접근합니다. 인덱스 값으로 문자를 접근하는 것을 우리는 인덱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의 문자열 안에 여러 개의 문자, 즉 연속된 여러 개의 문자를 동시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문자열을 잘 다룰 줄 안다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 하나의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캐릭터 문자들을 하나씩 접근해 가면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안다 라는 것이 문자열 자료를 잘 활용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이썬 문자열의 특징을 살펴보면 공백 문자도 문자로 처리하고요. 그래서 스페이스바로 공백을 포함한 문자열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캐릭터들의 개수 플러스 공백 문자도 하나의 인덱스 값을 갖는 문자다. 로 처리한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문자열에도 연산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더하기 연산 할 수 있고요. 곱하기 연산, 비교 연산, 인 연산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각 연산의 결과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하기를 연산을 하면 그 결과는 문자열로 나오는데 두 개의 문자열을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문자열로 합해주는 그러한 더하기 연산 결과를 볼 수 있고요. 곱하기 연산은 문자열 곱하기 문자열이 아니라 문자열 곱하기 숫자의 곱하기 연산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는 그 숫자의 수만큼 문자를 반복해서 출력해주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 연산자는 문자열과 문자열 서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요. 인 연산자는 하나의 문자열 안에 어떤 특정 캐릭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긴 문자열 안에 어떤 특정 문자의 집합, 즉 또 특정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인 연산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은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컬렉션 자료형으로 여러 개의 문자들을 포함한 하나의 자료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컬렉션 자료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와 메소드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자, 이때 문자열 관련 함수와 메소드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문자열 관련 프로그램을 굉장히 쉽게 잘 만드실 수 있고요. 지금 본 동영상에서는 8개의 함수 메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함수와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랭, 카운트, 파인드, 인덱스, 어퍼, 로어, 리플레이스, 스플릿 함수 많이 사용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데요. 랭은 문자열, 그 안에 들어있는 문자들의 길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카운트는 그 안에 특정 문자의 개수를 셀 때, 그 다음에 find는 어떤 특정 문자의
위치, 즉 인덱스 값을 반환할 때 find 함수나 인덱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퍼 함수는 전체 문자를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꾸고 싶을 때, 로우 함수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꿀 때도 사용을 합니다. 자, 리플레이스는 특정 문자를 또 특정 문자로 바꿔줄 때,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서 t를 s로 바꾸고 싶을 때,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리플레이스. 또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이스를 없애고 싶을 때 리플레이스 함수를 쓰시면 스페이스를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문자로 바꿔줘 라고 명령을 리플레이스 함수를 쓰시면 스페이스를 없애주는, 삭제해주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호, 점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상한 특수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 내가 지우고 싶다. 그러면 리플레이스 함수를 쓰셔서 특수 문자를 다 없는 걸로 바꾸어 주시면 그 문자열 안에서 특수 문자를 삭제하는 그런 역할도 해줍니다. 스플릿은요, 문자열을 2개나 3개 여러 개로 나누어 주는데요. 스플릿 함수를 쓰실 때는 나눌 기준 값을 입력해 주고 뒤에 보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몇 번 나눌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요거는 뒤에서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문자열 다루기 실습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문자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파이썬에서 저장할 때는요, 변수에다가 이렇게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둘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하셔서 이 안에다가 문자를 작성을 하시면 문자열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때 인덱싱이라고 하는 건 텍스트라는 문자열 안에서 A에 0번째 들어있는 문자를 가지고 와 하면은 T라는 문자를 이렇게 불러와서 문자를 따로따로 띄어서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걸 인덱싱이라고 하고요. A에서 0부터 나는 3까지 갖고 올래 라고 하면은 0, 1, 2 인덱스 값 0, 1, 2 3개의 인덱스 값에 있는 문자열을 동시에 같이 출력해 주는, 자, 이거를 우리는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인덱싱과 슬라이싱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추출할 수가 있고요. 문자열 연산을 하면 A 문자열 더하기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다시 문자열을 더하면 이렇게 더해지는 문자열이 앞에 문자열에 합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A 곱하기 이번에는 곱하기에는 문자열이 아니라 숫자로 곱하를 해주면 그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이 그 숫자만큼 반복해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 연산자는 T라는 문자가 A에 저장되어 있는 곳에 있니? 라고 하면 T라는 문자가 A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연산자이고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산자들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서 또 문자열을 잘 다룰 수 있게 되고요. 자, 문자열 함수와 메소드를 적용해 보면 랭 함수로 A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가 몇 개니? 라고 개수를 세줄 수도 있고요. 자, A에 뭐 예를 들어서 어퍼 함수를 하면 대문자로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카운트 함수가 있었죠. 카운트에서 T 문자가 몇 개 들어있니? 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함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 예를 들어서 스플릿 함수를 한번 해볼까요? 스플릿 함수를 하면 내가 나눌 2개, 3개로 나눌 특정 문자나 어떤 기준값을 주고 몇 번 나눌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1이라는 숫자를 한번 줘볼게요. 자, 그러면 2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한 번 스플릿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에서 2를 기준으로 한 번 분리를 하니까 2는 없어지고 2를 기준으로 앞 뒤에 문자열 2개로
나누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때 스플릿의 결과는 리스트의 형태로 두 개의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리스트로 출력이 된다라는 거, 결과값이 나온다는 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플레이스는요, A의 리플레이스 함수를 하면 T를 X로 바꿔줘. X라는 문자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가 X로 다 리플레이스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B라는 문자열에 내가 테스트, 스페이스, 테스트, 자, 이렇게 스페이스가 들어가 있는 문자열을 저장해 놓고 나 스페이스를 잘못 넣은 것 같아 라고 하면 리플레이스로 B. 리플레이스로 자, 이렇게 스페이스를 없애줘. 아무런 문자도 넣지마 없는 걸로 바꿔줘 라고 하면 이렇게 스페이스가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별이나 특수문자가 잘못 들어갔다면 그 특수문자를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로 바꿔줘 라고 하면 그 문자를 삭제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지요. 자, 그래서 리플레이스나 스플릿을 이용하시면 문자열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한 대로 스플릿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자, B라는 데 테스트가 저장되어 있지요. 자, 제가 한번 2로 다시 스플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스플릿. 자, 2를 기준으로 자, 이번에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분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2가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있는 이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한 번만 스플릿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스플릿을 자, 2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두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가 또 나오면 만약에 하나면 두 번을 하라고 해도 한 번밖에 못하지만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적에는 두 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잘 보시면 스플릿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면 첫 번째 2를 중심으로 T와 이 뒤에 게 나눠졌고요. 자, 그럼 이 뒤에 거 안에서 또 다시 2를 찾고 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나눠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ST 공백 언더바 T 이 공백을 포함한 이게 하나의 구분된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몇 번 스플릿 할래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두 번째 숫자의 의미다 라는 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다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열 안에 캐릭터들을 하나씩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하시면 문자열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열 활용 텍스트 기반 수학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자열 활용 텍스트 기반 수학 문제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수학 문제라는 것은 숫자를 입력받고 숫자형으로 저장을 했다가 그걸 연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입력 자체, 저장돼 있는 것이 우리는 문자열로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학 그 교과서 자체를 통째로 이미지로 받으면 그 안에 있는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저장이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실제 연산에 필요한 숫자들만 뽑아서 연산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따라서 지금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여러 개의 자료형이 섞여 있는 형태, 특히 이미지 형식으로 받아서 그 안에서 문자와 숫자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문자열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의미에서 문자열을 활용한 텍스트 기반의 수학 문제를 한번 추출해서 연산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해결해 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문자열로 입력된 수식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문자열로 입력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C라는 변수에 문제 자체가 3 더하기 5,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문자인데 이 문자에는 연산 기호와 그 다음에 숫자 자체도 문자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문자를 어떻게 처리를 해서 3 더하기 5는 8이다라는 결과값을 보여주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방법에 C 문자열 다루는 방법에서 C의 0이 3이고 C의 2가 5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3은 0 인덱스고 더하기라는 기호가 1 인덱스가 될 거고 5라는 문자가 2 인덱스 값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자, 이것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이라는 문자로 저장되어 있는 걸 우리는 바로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 숫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숫자로 바꾸는 함수를 알고 있죠. 인티저 함수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C의 0 값을 인티저로 바꾸고 그 다음에 C의 2 인덱스 값을 또 인티저로 바꾸고 바꿔서 이렇게 더하기 연산을 하면 우리는 문자열 안에 있는 문자들을 뽑아서 숫자로 바꾼 다음에 그 연산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문자열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치화해서 수학 문제로 바꿔서 우리가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방법만 안다면 이제 입력 자체를 3과 5 숫자 두 개를 따로따로 입력받는 게 아니라 그냥 입력 자체를 사용자로 하여금 3 더하기 5 이렇게 쓰게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alIn에다가 이제 인풋으로 문자열로 그냥 다 받는다는 거죠. 그럼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때 계산식을 입력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산식을 뭐 더하기를 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안내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계산식을 자체를 인풋을 받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잘 보시면 연산자의 인덱스 값은 1이고 연산자 왼쪽에 있는 숫자는 그 1보다 하나 작고 오른쪽에 있는 건 연산자의 인덱스 값보다 하나 큰 값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화 시켜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자, 내가 지금 그 연산자가 있는 인덱스 값을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인덱스라는 함수를 써서 이 계산식에서 그거의 인덱스 값을 찾았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서 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calIn 안에서 인덱스 값을 나는 찾고 싶은데 뭐의 인덱스 값을 찾고 싶어요? 더하기라는 기호의 인덱스 값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걸 찾아서 num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연산을 하면 됩니까? 인티저로 바꿔서 calIn에 있는 num-1의 값과 그걸 인티저로 바꾸고 그 다음에 또 인티저로 calIn에서 이번에는 num 플러스 1의 인덱스 값을 갖고 와서 인티저로 바꿔서 연산하면 이거는 계산식에서 가지고 와서 연산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인덱스라는 메소드 함수를 사용을 했네요. 그럼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걸 사용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인덱스 값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인덱스 값을 우리가 그냥 찾아버리자는 거죠. 자, 0이라고 두고 만약에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for I in 켈에서 켈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 안에서 문자들을 하나씩 갖고 오자는 거죠. 그럼 하나씩 갖고 오면 맨 처음에 3이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도 갖고 올 거고, 그 다음에 5도 갖고 올 거예요. 그러면 3을 갖고 오면 그게 만약에 i가 더하기 기호를 찾는 거죠. 만약에 더하기 기호가 아니면은 그건 상관없죠. 더하기 기호면 어떻게 되나요? 찾은 거니까 그거의 인덱스 값, 여기서 말하는 인덱스 값은 이제 바로 num입니다. 실제 num-1이 아니라 num num-1이 되죠. 그거보다 하나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인티저로. 그럼 이때 보면 만약에 3을 갖고 오면 그거는 실제 지금 현재 num이 0이죠. 근데 3은 더하기가 아니니까 넘어갈 거예요. 그럼 i가 두 번째 더하기 기호를 갖고 오면 이때는 더하기 기호는 num이 어떻게 됩니까? num이 1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인덱스 값을 하나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num 변수는 바로 이 인덱스 값, 기호의 인덱스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변수를 하나 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인덱스라는 메소드 함수를 써도 되지만, 만약에 그 메소드 함수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실제 인덱스 값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플릿이라는 우리가 아주 좋은 방법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켈nom을 저장하는 곳에다가 난 뭘 할 거냐면 입력받은 것을 스플릿하겠다. 스플릿을 하는데 기호를 중심으로 스플릿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스플릿을 하면 뭘로 되나요? 더하기는 빠지고 숫자들만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이 될 거죠. 그러면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켈nom의 0번째와 켈nom의 0번째와 더하기 켈nom의 첫 번째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를 그냥 더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스플릿을 한다고 해서 숫자형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숫자로 바꿔서 더하기 연산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도. 자, 그러면 요거를 프린트하면 당연히 이제 결과값이 나오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3 더하기 5, 이 숫자의 숫자도 한 자리고 그 다음에 연산자도 하나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그럼 연산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도 되고 빼기도 되고 곱하기일 때 나누기일 때 4개의 연산자를 모두 포함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if문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다가 만약에 더하기로 스플릿을 하는 건 더하기일 때고, 만약에 들어온 게 켈인에 더하기냐 더하기가 있을 때 아니, 반대가 되겠죠. 더하기 기호가 켈인에 있니? 라고 확인을 하면 그 안에 이제 더하기로 하면 더하기가 있을 거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더하기로 스플릿을 하고, 그리고 두 개를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if 만약에 빼기면 빼기 켈인에 있니? 하면 마이너스로 스플릿을 하고,
빼기를 하면 되고, 곱하기가 있니는 곱하기로 스플릿을 하고 곱하기 하면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이 연산자가 여러 개일 땐 이렇게 조건식으로 간단하게 네 가지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조건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선택문으로 하면 되는데, 3 더하기 5가 아니라 35 더하기 47. 앞에 숫자가 한 자리가 아니라 여러 자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러면 34 더하기 765 하면 얘는 두 자리, 얘는 세 자리입니다. 그럼 이게 통째로 문자가 들어왔을 때 제가 하나씩 갖고 오면 3 갖고 오고 4 갖고 오고 더하기 기호 갖고 오고 이렇게 하나씩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처리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언제까지 이 기호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3 문자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갖고 왔더니 이번에 4예요. 그러면 또 갖고 왔는데 이 기호가 아니라 또 숫자야. 그럼 3과 문자 4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34. 34는 아니지만 3, 4가 합해진 문자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또 인티저로 바꾸면 34가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자를 갖고 와서 합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루틴을 만드는 함수, 포문으로 그냥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캘럼을 하나 이제 제가 추출한다고 봤을 때 캘럼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문자예요. 빈 문자입니다. 자, 빈 문자인데 캘인에서 in 하나씩 갖고 와서 이제 문자를 합해 주는 거죠. 갖고 와서 만약에 아이가 갖고 온 게 그게 숫자인지 아니면은 기호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숫자인지 기호인지 확인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면 됩니까? 프로그램 짜시면 됩니다. 얘가 숫자니 라고 하면 이게 뭐 인티저로 바꿨을 때 만약에 A라는 문자나 기호면 그걸 인티저로 바꿨을 때 당연히 에러가 발생을 할 거예요. 숫자를 확인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숫자인지 확인해 주는 함수가 아주 유용한 함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의 isDigit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 i가 digit이니 숫자니 확인해 주는 함수입니다. 이거는 true, false로 이제 결과값이 나와요. 그럼 이게 참이면 어떻게 되나요? 캘럼에다가 뭐를 하면 됩니까? i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공백 문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맨 처음에 34라 그러면 3을 갖고 오면 3이 이제 더해지겠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이 품을 또 올라갑니다. 그럼 두 번째 4를 갖고 왔죠. 그러면 4를 갖고 오면 그 4가 또 디짓이면 캘럼에 i를 더한 지금 3이 들어가 있으니까 3 문자와 4 문자가 합해진 34가 문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 더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다 더해주고 나서 만약에 다 더해주고 났는데 이번에는 갖고 왔더니 더하기라는 문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걸리지 않으니 더하기 문자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더하기 문자면 지금 갖고 있는 캘럼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하기면 지금까지 저장되어 있는 캘럼의 값을 인티저로 을 바꿔주기만 하면 숫자화 돼서 우리가 연산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문자열을 다루는 수학 문제로서 이제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문자열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처리할까, 이게 어떤 경우의 수를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떤 알고리즘으로 바꾸어 줄까를 잘 생각해 주고 그거를 코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숫자일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스플릿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 스플릿은 앞에 자릿수와 상관없이 그 문자 연산자를 중심으로 두 개를 나누기 때문에 스플릿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자릿수도 한꺼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플릿을 하지 않고 자 이렇게 연산자를 가지고 앞에 연산 숫자와 뒤에 문자를 숫자로 바꿔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면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더 확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열 여러 개의 연산자가 포함되어 있는 수식을 계산하는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문제냐 하면,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연산자가 하나 읽고 피연산자가 두 개일 때는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짜는데 3 곱하기 5 더하기 7 곱하기 8 자 이런 문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보시면 365 곱하기 51 더하기 76 나누기 45 이렇게 여러 개의 연산자와 여러 디짓의 숫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연산식을 문자열로 갖고 왔을 때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했듯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지금은 이 연산자와 피연산자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연산자와 첫 번째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나눕니다. 나누어서 저장을 일단은 해야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연산식이 여러 개가 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더하기나 빼기만 있거나 곱하기만 나누기가 있으면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지만 이렇게 곱하기 연산자와 더하기 연산자가 있을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나요? 곱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를 하고 순서대로 하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해야 되죠. 더하기도 여러 개면 더하기 앞에 있는 더하기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자 이렇게 연산자와 피연산자를 나누고 우선순위가 있도록 연산하는 거를 두 개를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저랑 같이 간단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걸 제가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cal in으로 인풋으로 문자열로 받겠습니다. 받아서 문자열로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난 무엇을 할 거냐면 연산식 안에서 문자열 안에서 이제 문자들을 나눌 거예요. 숫자와 그 다음에 연산기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서 저장하는 리스트를 한번 제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cal num을 저장할 숫자와 연산자를 이제 분리해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했듯이 한 자리, 이번에는 스플릿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여러 디짓에 있는 거를 하나의 숫자로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에 빈문자로 하고 for 자 캐릭터로 cal in에서 하나씩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갖고 와서 만약에 ch에 is 디짓이니 인지를 확인을 해서 만약에 디짓이면 num에다가 ch를 더해주는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여러 개가 들어와서 하나의 디짓을 만들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찾았어요. 다 찾았으면 내가 하나 찾을 때마다 cal num에다가 어펜드를 하겠다는 거예요. 어펜드를 한다는 건 내가 숫자 하나를 여러 개 디짓 3, 4, 5를 해서 345의 하나의 캐릭터로 저장을 하겠다는 거죠. num을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num
다 됐으면 그 다음에 갖고 오는 게 뭐예요? 더하기나 기호가 갖고 왔다는 거죠. 근데 더하기 기호는 넘에 더하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순수하게 저장이 됩니까? CH에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켈 넘에는 먼저 숫자가 합쳐서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기호가 들어오면 다음 숫자를 갖고 오기 전에 먼저 그 기호도 켈 넘에다가 분리해서 제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23 더하기 756, 자, 이게 입력이 되었다고 하면 먼저 2를 갖고 오겠죠. 2를 갖고 오면 2는 지금 디짓이니까 어디에 2라는 문자로 이제 더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또 3을 갖고 옵니다. 3을 갖고 오면 또 디짓이니까 2 더하기 3 문자에서 23이라는 게 어디에 넘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이 넘에 저장이 된 상태에서 다음에 더하기 기호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럼 더하기 기호면 디짓이 아니니까 else로 갑니다. 자, else로 가면 지금 현재 켈 넘에는 23이라는 문자가 저장이 되어 있어서 append, 켈 넘에 append, 이 넘을 append 하고 23을 넣고, 그럼 켈 넘에는 23이라는 문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ch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나요? 더하기라는 기호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럼 23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에는 더하기 기호가 문자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문이 들어가면 7이 들어가면 또 넘에는 지금 근데 넘이 23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7이 들어오면 23 더하기 7 문자니까 237이 되니까 그러면 안 되죠. 따라서 이 기호가 else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일을 더 해줘야 됩니다. 무엇을 해줘야 되냐면 넘을 비워줘야겠죠. 이렇게 하나가 끝났으니까. 그럼 비워주면 이제 연산식까지 들어가고 연산자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또 다시 하나씩 저장이 돼서 또 켈 넘에 각각의 연산자와 숫자가 분리돼서 리스트로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넘이 지금 다 끝나고 나면 넘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은 맨 마지막에 끝나는 게 디짓으로 끝납니다. 자, 잘 보세요. 23 더하기 75 하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5가 디짓으로 끝나요. 그러면 디짓으로 끝나면 여기에서 끝나고 포문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넘에 있는 이 75라는 것을 켈 넘에 저장시키는 게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이 연산 기호가 나와야지만 이게 저장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요거를 에러를 좀 잡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넘이 있으면, 이거는 true면, 즉 넘의 어떤 값이 무조건 있으면 그 마지막에 있는 켈 넘에다가 append 해라. 뭐를 넘에 있는 마지막 거를 그냥 append 하면은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요 한 세트가 바로 들어온 연산식을 연산자와 숫자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리해서 저장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나요? 자, 이 안에 있는 것을 그냥 숫자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연산하기가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숫자로 바꿔주겠습니다. for i인 하나씩 갖고 와서 for i인 어디에 켈 넘에 있는 거를 하나씩 갖고 옵니다. 하나씩 갖고 와서 만약에 만약에 i가 is 디짓인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디짓이면 어떻게 할까요? i이면 켈 넘에 있는 값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 값을 자체적으로 i에 갖고 왔기 때문에 그 값을 바꾸려면 인덱스 값을 알아야 되는데 인덱스
값을 바꾼다는 건 뭔가요? 켈넘의 0번째를 뭘로 바꿔줄까요? 인티저 값으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포먼으로 켈넘에 있는 걸 갖고 와 버리면 디짓인지 확인은 되지만 그 값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인덱스 값으로 조절을 해야겠죠. 자, 레인지로 가겠습니다. 자, 0부터 어디까지? 전체 길이 켈넘의 크기, 그 개수만큼 레인지 값으로 갖고 오면 반복문을 돌리면 그 하나씩 인덱스 값이 증가하면서 개수만큼 증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i의 is digit이 아니라 켈넘의 인덱스 값이 i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0번 인덱스 값에 있는 거가 is digit이니 그러면 0번에 있는 것을 인티저로 바꿔줘. 만약에 i가 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1일 때는 더하기 연산자니까 연산자는 디짓이 아니니까 안 바뀌겠죠. 자, 요걸 반복을 하면 켈넘에 있는 리스트에 있는 숫자와 기호들 중에서 기호는 빼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 인티저형으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무슨 처리가 된 거냐 하면 23 더하기 75 곱하기 88. 자, 이게 들어왔다고 치면 지금 현재 켈넘에는 23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75 곱하기 8. 자, 요것들이 하나의 문자형으로 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숫자로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리스트로 돼 있냐면 23 그 다음에 문자 더하기 기호 그 다음에 75 숫자 그 다음에 곱하기 기호 그 다음에 8 숫자. 자, 숫자죠. 문자가 아니라. 자, 이렇게 리스트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돼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제 연산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연산해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죠. 더하기 먼저 하면 안 됩니다. 곱하기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리스트에서 뭘 갖고 오나요? 곱하기를 먼저 찾죠. 그럼 곱하기를 기준으로 곱하기 앞에 인덱스 값과 뒤에 인덱스 값을 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처리가 중요한데 이 곱하고 나면 그 결과값을 75 곱하기 8 요 세 개의 인덱스 값을 포함하는 요것에다가 이 곱한 결과값을 저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에는 뭐가 남나요? 23과 더하기 연산과 이 두 개의 곱한 결과값이 숫자로 이렇게 저장이 될 거겠죠. 자, 요것만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줄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배웠죠. 자, 그래서 자, A라는 변수가 있을 때 A의 0, 1, 2죠. 이 인덱스 값부터 3, 4, 4 인덱스 값까지의 요의 내용을 뭘로 바꿔줘? 결과값 36이라는 값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은 요 세 개의 인덱스 값의 위치 값에 이 하나의 값이 저장이 됩니다. 자, 요런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프로그래밍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하면 되냐면은 자, 이제 곱하기냐 나누기냐 뭐 더하기냐 빼기냐부터 하는데 이때 먼저 처리를 해야 될 게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곱하기 나누기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처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hile문으로 한번 처리를 해 볼게요. n이라는 변수를 0으로 두고요. while n이 언제까지 우리는 다
켈 넘에 들어있는 그 크기만큼 우리는 할 거니까 하나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켈 넘에 있는 n 값으로, 그러니까 0, 1, 2, 3, 4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그럼 0번 인덱스 값을 갖고 옵니다. 그 값이 무엇이니 곱하기니를 먼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곱하기인지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리절트에 켈 언더바 넘, 네, 요번에는 뭐 그 연산자를 중심으로 앞에 인덱스 값과 뒤에 인덱스 값, 처음에 저희랑 했었죠. n-1 값, 인덱스 값과 그 다음에 뒤에 인덱스 값 켈 언더바 n 플러스 1 인덱스 값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맨 처음에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산자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 숫자 이미 숫자로 바꿔놨으니까 그냥 연산하면 되죠. 그걸 리절트에 저장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그 세 개의 값을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켈 언더바 넘에 n-1부터 시작이 되죠. n-1부터 슬라이싱으로 n-1부터 n 플러스 1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슬라이싱은 맨 마지막 값을 참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큰 수로 우리는 참조를 해야 됩니다. 자, 요 세 개의 값을 뭘로 바꿀 거냐 하면 리절트에 있는 값, 리스트의 값으로 그 값을 리스트의 형태로 저장하겠다. 자, 그러면 이걸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3 숫자 더하기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7, 자, 이렇게 저장이 돼 있을 때 곱하기를 중심으로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곱하기를 했죠. 4, 7에 28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인덱스 값 4 곱하기 7, 요 세 개의 인덱스 값을 뭘로? 28로 바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걸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28.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이제 나머지로 더하기를 해서 앞뒤 거로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은 아주 유연합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프로그래밍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스플릿 방법을 사용하셔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곱하기로 먼저 스플릿을 하고 아니면 더하기로 스플릿을 하고 나머지 걸 갖고 와서 또 곱하기가 있는지 확인해서 스플릿해서 더 곱하고, 자, 이거를 따로따로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리플레이스를 하고 나면,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곱하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찾아 올라갑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n의 값은 다시 앞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돌아야 되기 때문에 n의 값은 0으로 리셋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야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만약에 뭐 이제 곱하기가 아니라 켈 넘에 있는 n의 값이 이번에는 나누기냐? 그럼 나누기, 원래 곱하기랑 나누기를 먼저 해야 되니까 나누기이면 나누기인 것처럼 또 똑같이 얘를 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곱하기가 아니라 나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가 다 끝나면, 마지막에서는 다 끝나고 나면 i를 하나씩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여기서는 일씩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끝까지 다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곱하기와 나누기를 이제 찾아서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요 똑같은 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은 돌려주시면 됩니다. 순서를 잘 보시고 이번에는 뭘 해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더하기. 자, 이 순서를 바꾸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만약 함수로 작성을 했다면 이 함수를 먼저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실행해야 된다. 자, 이것도 빼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연산식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입력을 받고 그 입력 받은 거를 연산을 잘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계산 결과는 어디에 저장이 될까요? 다 끝나고 나면 사실은 어디에 캘럼에는 맨 처음에는 분리돼서 저장이 되지만 이 루틴이 다 돌고 나면 캘럼에는 모든 계산 결과가 캘럼에 그냥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하나 있는 캘럼에 있는 값이 바로 그 연산 결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산식을 한번 넣어보면 3 더하기 6 곱하기 7 자, 이렇게 넣으면 리스트에 리얼 넘버가 안 들어가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럼이 아니라 인티저의 캘럼의 i번째를 바꿔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에러를 잡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다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식을 3 더하기 6 곱하기 7 자,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시면 결과가 45 결과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딩으로 푸는 수학 기초 파이썬 문자열 자료와 처리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